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바둑대회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이현욱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나라 선수 3명이 출전을 했는데 최종 구단만 살아남았어요. 네, 좀 아쉬운 결과였죠. 네. 뭐 대진운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위징 선수와 왕천신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한국의 또 오유진, 조승아 선수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봤는데 결과는 아쉽게 이제 최종 구단만 이제 8강에 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구단은 어제 가볍게 몸을 풀었는데요. 오늘은 또 위징 6단을 만났어요. 네, 본선 16강전에서는 사실 아마추어 선수를 만나서 좀 대진이 좋았는데 네. 이제 최강의 라이벌이죠. 뭐 숙명의 라이벌인 위징 선수와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의 뭐 결승전 대진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강전 어떤 선수들이 올랐는지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룡산 병성배 중국 수저우시 국룡산에서 펼쳐지고요. 덤은 7지판,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16강 단판 토너먼트고요. 결승까지 단판 토너먼트로 이어집니다. 자, 우승 상금은 30만 위안, 하나로 약 5천만 원이고요. 자, 이 대회의 특징은 대회를 시작하고 우승자까지 딱 닷새 만에 대회를 끝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8강전 펼쳐집니다. 네, 역대 우승자 명단인데요. 총 9번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죠. 네, 1회와 2회 대회는 박지용 구단이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후에는 리허, 왕청신, 최정, 위징, 오유진 굉장히 다양하게 우승하다가 최근 2년 동안 최정 구단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강 대진표인데요. 중국 선수 6명이 전원 살아남았어요. 네. 이번에 16강전에서 뭐 중국 선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네. 자,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최정 선수만 딱 남아 있는데 뭐 쉽지 않아요. 우승하려면 이겨야 할 상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구단 위징 6단을 상대합니다. 자, 두 기사 역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려 33번이나 만났습니다. 네, 2013년부터 만났는데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적을 좀 보시면 사실 최정 구단이 위징 6단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약했죠. 6연패를 당했고요. 자, 두 기사의 특징을 보시면 한 번 이긴 선수가 연승과 연패를 계속 이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처음에는 최정 구단이 계속 지다가 나중에 좀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015년 물꼬를 텄고요. 4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요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자, 연승을 하다가 또 다시 2016년도에 위징 선수에게 또 4연패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또 위징 선수의 연승이 보이죠? 5연승. 보면은 뭐 국륜산 병섭에서도 3번이나 만났고요. 결승 아니면 준결승 뭐 이런 대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두 기사가 이기는 사람이 우승한다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장 최근 전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자, 최정 구단이 지금 보십시오. 5연승 중입니다. 흐름이 좋네요. 예, 그중에는 황룡산 최종구, 오카게베 결승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에 5연승 중이고요. 자, 상대 전적은 16승 17패. 자, 흑번 승률이 이제 66%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흑을 가진 쪽이 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두 기사가 흑을 쥔 쪽이 좀 우세하다.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최정 구단은 좀 공격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흑이 네.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징 6단은 사실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좀 타개형에 가까운데 네. 그래도 흑번 승률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뭐 위징 6단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최정 구단과의 상대성인 것 같아요. 네. 최정 구단하고 만날 때는 흑을 잡는 쪽이 이제 위징 6단이 좀 더 잘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누가 흑을 잡을 건지부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또 재밌는 게 그 생코베에서는 위징 6단이 이겼고요. 네. 국룡산 병성배에서는 최정 구단이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륜산 병선배가 오늘까지 4번째 만남인데 네. 최정 구단이 2승 1패죠. 네. 2승 1패인데 최정 구단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 모두 우승할 때 위징 6단을 이기고 우승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기사의 대결은 언제나 흥미진진한데요. 자,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이 2시간입니다.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룡산 병성배가 벌써 10회째인데요. 이게 원년 때는 각자 1시간으로 대회가 시작이 됐다가 네. 2시간으로 이제 제한 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한 대회가 쭉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사실 여자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근데 흑백이 결정이 난 것 같죠? 최정 구단이 흙을 잡았네요. 네, 이건 좀 저희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아요. 네, 흑을 잡았기 때문에. 네, 흑번 승률 66.6%입니다. 덤이 7째 반이긴 한데요. 저 7집 반이면 사실은 100을 다들 선호하는데 네. 이 두 기사가 만나면 좀 다르다. 예, 그게 좀 특이한 점이죠. 두 기사가 입단도 2010년도 같은 연도에 했습니다. 네, 나이도 최정 구단이 1살 더 위고요. 입단 연도도 같기 때문에 뭐 대회에서 자주 만났고 항상 그 대회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네.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룡산 병성배는 항상 늘 같은 시기에 딱 요때 시합이 펼쳐지고 그리고 대국 장소도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강전부터 우승자까지 딱 5일 안에 결정이 나거든요. 네,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요.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이 대국하는 장소가 아주 유명하죠. 2500년 전에 그 손자병법을 지었던 라는 정말 네. 유명한 저희 책에서만 봤던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손자병법을 지었다라고 알려져서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이제 뭐 지혜의 원천이다 뭐 네.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병법 하면은 지피지기 100점 불패. 네. 유명한 말이죠. 그거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거 하나밖에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네.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점 불패. 불패. 예, 지지 않는다는 거죠. 위태롭지 않다. 네. 그런 건데요. 자, 두 기사가 뭐 정말 많이 만났기 때문에 국륜산 병성배에서도 이제 오늘이 4번째 만남이고요. 자, 최종 구단은 이 대회 최다 우승자입니다. 통산 3번의 우승을 기록 중이고 위즈닝 6단은 한 번 우승 경험이 있죠. 네. 박지은 구단이 또 초창기에 2연패를 했고요. 네. 이 대회가 2010년도에 처음 열렸는데 그때는 이제 1회 대회 때는 이 위즈닝 6단과 최종 구단이 딱 입단했을 때 해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제 참가를 하지 못했죠. 그때는. 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박지훈 구단이 사실 여자 바둑계 뭐 최고였죠. 예, 최고 여왕이어서 당시에 세계대회 모든 여자 세계대회를 다 우승했습니다. 박지훈 네. 구단이. 유독 박지은 구단이 그 세계대회에 강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제가 1회 대회 때를 국룡산병선배를 이제 한번 그 뉴스 나온 걸 찾아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게 1회 대회 때 그 8강 멤버 중에 리허 5단이 있어요. 네. 근데 리허 5단이 이번 대회도 있습니다. 건재하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름이고요. 당시에 박지훈 구단도 중국세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건 2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박지훈 구단이 이제 3회 대회 때도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는데 네. 당시에 박지훈 구단을 이긴 기사가 바로 16세의 위징 6단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혜성같이 나타난 위징 6단에게 박지훈 구단이 어. 지면서 3연패가 이제 무산이 됐죠. 충격이었겠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위징 6단이 이제 여자 바둑계 이름을 알리게 됐고 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최정 구단과 함께 서로 이제 라이벌 두 선수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네. 위징 6단은 최근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상하이 재경대학에 갔습니다. 네. 제가 이걸 대학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이게 이 재경대라는 상하이 재경대라는 대학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순위가 높은 그런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과가 또 순위가 높을 수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위징 6단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뭐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이 선수 성적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 좀 한동안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 일본에서 열렸던 센코컵에서 이게 대회가 또 우승 상금 1억짜리잖아요. 무려 1억 원입니다. 네, 이 대회를 연속해서 우승을 합니다. 1년에 1억씩. 그렇죠. 생코베만 먹으면 된다 이런 건가요? 네, 센코컵이 가장 큰 대회인데 사실 최정 구단이 2년 연속 위즈잉 6단에게 막히면서 네. 이 대회 우승을 이제 계속 내주게 됐는데 두 선수는 정말 앞으로도 정말 얼마나 더 많이 만날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남자 기사로는 박정환 커제와 함께 뭐 최고의 라이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7분여가 지났는데 아직 그 생중계가 넘어오질 않고 있는 것 네, 같죠? 바둑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게 기보가 전송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정 구단은 96년생, 위징 6단은 90생이고요. 같은 해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상대 전적 최정 구단 기준으로 16승 17패고요. 자, 주요 성적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 선수들은 너무 화려하죠. 우승 경력이 아주 많습니다. 네, 남녀 통합기전에서도 성적이 좋아요. 네, 최정 구단도 세계대회 16강 올라갔었는데 위징 6단이 사실 최정 구단보다 먼저 통합대회에서 16강을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삼성화재배에서 당시에 최철한 구단과 목진석 구단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여자 기사로는 세계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 나이가 17세였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재 기사 중에 한 명이에요. 위징 6단도. 자, 이제 중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8강전이긴 하지만 최정과 위징이 만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 대회는 이제 결승전으로 아마 다들 보고 있을 거예요. 옆에 조에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루민치안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16강전 결과가 조금 아쉬웠죠. 사실 한국의 오유진 선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조승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모두 본선 1회전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징 선수와 만났죠. 네, 초반 전투에서 좀 판단 미스가 있은 이후로 쭉 밀렸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최정 구단이 사실 이제 여자 기사들에게 국내 선수에게 지금 40연승 중이라는 기록을 제가 봤는데 네. 그리고 올해 딱 여자 기사에게 딱 4번을 졌어요. 그 중에 이제 위징 6단에게 진 게 한 번 다 있는데 외국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여성 선수 여자 기사로보다는 남자 기사와 이제 겨루는 그런 뭐 랭킹도 그렇고 최정 구단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반면에 이제 위징 6단은 최근에 한 4년여 정도 됐죠? 4년여 만에 이제 랭킹 2위로 떨어지면서 최근 분위기는 뭐 랭킹이나 모든 면에서 최정 구단이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중국에는 여자 갑조 리그도 있고 을조 리그도 있죠. 시합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최정 구단이 오늘은 포석을 어떻게 둘까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소목을 일단 차지했어요. 두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화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쪽을 다 화점을 두고 뭐 걸쳐간다거나 해서 요즘에 이제 최정 구단도 사실 그런 바둑을 많이 두는데 오늘은 소목을 두어서 조금 최근에 두어졌던 바둑하고 좀 다르게 포석을 좀 짜고 있습니다.
좌상기 쪽 3-3을 차지했습니다.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여길 뒀을 때 그냥 늘어서 두는 걸 많이 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여기 날일자나 뭐 이쪽 날일자로 굳혀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흑이 이 느는 수를 잘 안 둬요. 네. 네. 우리 도은교 프로도 실전에서 두실 때 이거 잘 안 두시나요? 느는 수 잘 안 두죠. 사실 저도 잘 두진 않는데 네. 다들 안 두기 때문에 저도 그냥 따라서 안 아. 두거든요. 괜찮은 수법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백이 둬도 이제 단수를 치고 이제 느는 정도인데 네. 굉장히 집으로 크긴 하지만 이렇게 둬도 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이 형태를 이제 안 두는 이유가 보니까 늘어서 둘 수도 있고 또는 젖혀서 뭐 이렇게 끊는다거나 2단을 젖힌다거나 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제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양쪽을 똑같은 형태로 두어갈 수도 있죠. 백이 손을 뺐고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런 데 날일자를 둔다거나 해서 양쪽에 마치 그 데칼코마니마니처럼 네, 네. 이렇게 두어가는 재밌는 형태로 바둑을 둘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둔 실전에도 많이 있어요. 밀어갔고요. 이번에 중국에 총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루이 구단만이 9단이고요. 다들 5단, 6단. 그 중국의 승단이 조금 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최정 구단이랑 위진 6단은 입단이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세계대회 성적도 비슷한데 왜 최정 구단은 9단이고 위진 6단일까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양국의 좀 승단대회 그 룰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최정 구단은 특별 승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한 번 우승할 때마다 국내의 룰은 이제 특별 승단을 한 번씩 시켜주거든요. 한 계단씩. 네. 그러니까 최정 구단은 국능산 병성배만 3번을 우승했기 때문에 네. 국능산 병성배만으로 3단 승단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여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해도 승단 규정이 딱히 없고요. 그렇군요. 중국은 이제 그건 있죠. 통합 그 전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면 바로 9단을 줍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바로 9단 주진 않거든요. 네. 한국은 3단을 특별 승단을 시켜줘요. 그래서 6단일 때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바로 9단이 되죠. 그렇군요. 중국이 좀 더 그 통합 기전에 비중을 많이 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나오겠네요. 네. 설마 했는데 진짜 똑같이 드네요. 자, 여기를 막고 재밌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거 백이 더 둘 데가 없겠는데요. 이걸 늘자니 이제는 흑이 여기를 뭐 2단을 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아예 몰아주게 하네요. 네, 그렇죠. 별게 없죠. 백이 다 연결이 돼도 여기가 이러고 흑이 선수를 잡기 때문에 뭐 이쪽을 둔다거나 백도 아마 맞고서 젖힐 때 그냥 손을 빼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리가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죠. 네. 그러면 서로 간에 정말 진짜 이런 지경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재밌는 모양인데요. 약간 흉내바둑 같이 바둑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두 선수가 이제 처음 만난 게 2013년도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만났잖아요. 10대 뭐 중학교 막 이럴 때 서로 만나가지고 네. 대국도 많이 했지만 글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두 기사가.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위징단 같은 경우에는 여자 바둑 리그 그 원년 때 2015년도에 한국에서 용병으로 뛰었었는데 그때 또 같은 팀이었어요, 두 선수가. 반칙 아닌가요? 그 당시에도 네. 한국 랭킹 1위, 중국 랭킹 1위가 같은 팀에 있다고 해서 사실 그 많은 다른 팀들에서 좀 경계 대상. 도은규 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재밌는 게 원년 때 이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가 속했던 팀이 꼴찌를 했어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그렇죠?
성적이 안 좋았나요? 두 선수가? 막상 그렇게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두 선수가 최정 구단이 이길 때 위징 구단이 지고 네.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이 되면서 그때 원년 때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두 선수가 만나서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위징 때 딱 두 번을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뛰었는데 원년 때 꼴찌, 그 다음에 우승.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지금은 이제 여자 리그에 참가하진 않고 있죠. 네, 역시 좌우기 쪽 날일자 굳힘 좋은 자리 차지합니다. 자, 두 선수가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서 많은 비교를 받았고, 특히 이제 초반에는 최정 구단이 위징 구단에게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네, 6연패. 네,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뭔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최정 구단이 힘이 굉장히 좋아요. 중반 전투를 너무 세고, 수익기는 뭐, 남자 탑 기사랑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면이 굉장히 강점인데, 네. 위징 6단하고 두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발휘하기가 힘들 정도로 워낙 위징 6단이 단단하게 바둑을 둬버리기 때문에 단단하게 두고 절대 서두르질 않습니다. 길게 가면서 최정 구단의 어떤 그런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위징 6단이 굉장히 바둑을 잘 둡니다. 그런 스타일의 바둑을. 그래서 최정 구단이 뭔가 위징 6단만 만나면 좀 작아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최정 구단이 5연승을 하면서 이제 위징 6단에 대한 해법을 완전히 찾은 모습이에요. 네. 어깨 짚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죠. 자, 요즘에는 이제 어깨 짚었을 때 안 받는 게 유행인데 지금은 안 받고 두자니 딴 데 그렇게 특별히 큰 데가 없어요. 그리고 흙이 당장 막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응수는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평범하게 밀어갈 수도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협공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면 이쪽을 밀고 한 칸 뛰면 뭐 따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쪽을 밀어가고요. 뭐 젖히면은 치받고 호구 치고 뭐 이런 식의 실전례도 사실 많이 두어졌었죠. 낮게 갔는데요. 네,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본선 1회전에서 최정 구단은 이제 프랑스의 아리안 아마추어 선수에게 뭐 가장 빨리 93수. 93수인가요? 네. 네, 굉장히 빨리 대국 승리를 거두고 이제 올라왔고 위징 구단은 한국의 오유진 선수와 만났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 바둑을 보니까 위징 구단이 컨디션이 다시 좀 올라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뭐 완승을 거뒀는데요. 최근에 조금 부진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바둑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걸쳐갔어요. 네, 이 형태에서는 이쪽 지금 두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도 많이 두어지죠. 붙여놓고 이렇게 밀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진행이 될 거고요. 백이 이제 협공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두어서 2단을 젖혀서 귀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백이 중앙으로 미는 수는 어떤가요? 이쪽이요. 네.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 아마 손을 뺄 겁니다. 아, 네. 흙은 이런 정도 벌려도 손을 뺄 거고 두텁기는 한데
글쎄요, 위징육단 기풍이라면 둘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은 발이 느린 느낌이 있고요. 네. 둘 거면은 이거를 하나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환을 하고 미나요? 네. 흙이 이러고 붙이고 이런 데 끊어가게 되면 약간 중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세계 여자 대회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대회가 이제 얼마 전에 2회째가 됐었는데 5,000원 배가 이제 새로 생겼죠. 네. 네, 그 대회가 새로 생기기 전에는 이제 국룰산 병선배가 거의 유일한 개인전이었고 그렇죠. 사실 몇 개 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진 못했어요. 네. 근데 이 대회는 2010년부터 지금 뭐 10회 대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대회가 열려요, 이 대회는. 네. 왠지 중국 대회랑은 좀 안 어울리거든요. 중국보다는 왠지 일본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대회인데, 네. 항상 같은 시기에 이렇게 꾸준하게 대회가 열려서 특히 여자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아마 가장 큰 대회로 이렇게 그럼요. 평가를 받더라고요. 꿈의 무대죠. 네. 자, 최종 구단은 랭킹 시드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요. 작년에 결승전이 최정 오유진, 한국의 투톱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정 구단과 오유진 7단의 바둑을 보면 오유진 7단이 정말 이길 수 있는 바둑을 그르쳐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결승전도 중반전에는 오유진 선수가 질 수가 없는 네. 그런 바둑이었었는데, 좀 통안의 대역전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최종 구단을 만나면, 네, 뭐 오유진 7단도 그렇고, 뭐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려서 그런지 바둑이 많이 유리해도 역전패를 당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기사는 다릅니다. 특히 위징육단은 달라요. 위징육단은 최정 구단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강했기 때문에 네. 자신이 있고 뭐 역전패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 기사는 서로 한쪽이 유리해지면 기세 타면 그냥 그대로 바둑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징 6단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8강전입니다. 두 기사가 때이르게 만났습니다.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8강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두 선수가 국륜산 명선배에서만 네 번째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게 2015년도 제6회 국륜산 명성배 세계 여자바둑대 준결승전에서 만났는데 네. 이때 위징 6단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결승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작년과 작년 8회 국륜산배 여자대회에서는 최정 구단이 4강전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고 이 네. 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작년 9회 국륜산 병선배에서도 두 기사가 16강에 만났는데 그때도 최정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더 빨리 만났군요. 네, 본선 첫 판에 만났어요. 네. 자, 최근 옥하게배에서도 연속해서 최정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황룡사, 그리고 천태산,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바둑 여자 단체전에서도 최정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연승 중입니다. 네. 올해만 벌써 6번이나 만났네요.
오히려 박정환 커제 구단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두 기사가. 그러게요. 여자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회가 많아요. 여자 대회가 그렇죠. 또 굉장히 많고, 뭐 삼성화재배나 이런 데에서도 따로 여자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자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바둑은 정말 여자한테 좀 축복받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너무 아, 그런가요? 좋아요. 네. 부럽네요. 네. 아니, 둘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 네. 실력만 있으면. 사실 그 80년대는 바둑 두는 여자 자체가 좀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래서 좀 장려하려고 음, 이런 뭐 여자부가 생긴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둑은 여자 남자를 따로 두질 않았기 때문에 대회를요. 네. 그냥 다 같이 참가를 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숫자가 훨씬 많고 약간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도 남자 쪽이 낮기 때문에 여자를 좀 배려하는 쪽에서 여자대가 생긴 거고요. 네. 근데 그래도 여자대가 따로 생겼다고 해도 좀 미미했고요. 사실 세계대회도 거의 별로 없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나간다고 해도 여자 기사들이 시합 수가 더 적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5년, 10년의 사이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여자 세계대회 많이 열리고 또 한국에서 또 여자 바둑리그가 생기면서 네. 지금 뭐 최정구단이나 오이진 6단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대국수가 거의 100판 가까이 될 정도로 대국수가 많아졌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이 대국료 수입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최정구단 같은 경우가 바로 작년에 그 대국 상금이 3억을 넘겼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이제 여자 기사 최고의 기록인데 제가 보기엔 올해 최정구단이 이번에 국륜사병 선배를 우승한다면 그 기록을 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여자 기사들이 성적만 낸다면 네. 굉장히 좀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좀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여자 여왕이라고 하나 할까요? 네. 박지은 구단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박지훈 구단 얘기를 좀 갑자기 소환해서 좀 죄송하지만 박지훈 구단이 2000년도 초반부터 한 2010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 여자 바둑계 최고였는데 네. 그때는 막상 세계대회가 많지 않았어요. 대회 상금도 미미했고. 근데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세계대회가 많고 또 갑조리그 같은데 여자 갑조리그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은 그렇죠. 박지훈 구단을 당연히 용병을 불렀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돈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최정 구단도 네. 아마 억대 이상으로 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박지한도요. 아 박지훈 구단도요. 네. 네. 박지은 구단이 최근에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합에 이제 다시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 바둑팬 여러분들이 사실 박지훈 구단 근황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 조만간 이제 저희가 이런 시합장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 여자 바둑 그 시합이 많아져서 오히려 그 남자 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형세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 기사가 참가하는 기전이 지금 많이 줄어들면서 네. 오히려 이제 여자 기사들이 대국수가 더 많아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기전이나 이런 게 좀 살아나야죠. 네. 전체 기전이 많이 살아나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회 자체가 이제 프로 대회다 보니까 대회가 인기가 있고 흥행이 있으면 대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여자 대회를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자 대회가 열리고 뭐 이벤트 대회도 열리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특히 중국에서는 뭐 이 국륜산 병선배도 있지만 대회 자체를 굉장히 많이 여자 대회를 많이 열고 있어요. 사실 최정구단만 아니면 사실 중국이 여자 대회 다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지금 최정구단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고민이 많죠. 위징6단이 역시 두텁게 밀어갔고요. 그러니까 위징단에 보니까 우리 동교 프로랑 비슷하네요, 기풍이. 아, 여기 그런가요? 아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저는 좀 발이 느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가 보네요. 뭔가 좀 하변에 돌이 좀 많이 투자된 느낌이 들긴 해요. 백돌이요. 네. 자, 다음에 흑의 한 수가 상당히 어렵네요. 바로 떠오르는 수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제 붙이고 이걸 끊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단수를 치고 이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한 점을 봐서 이렇게 밀고 오는 형태인데 약간 이 뒷문도 좀 터져 있고요. 그리고 흑이 만약에 넘어가질 않고 한 점을 그냥 잡는다. 이렇게 실리를 차지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다음에 모자 정도로 씌워서 공격을 하는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른 기사는 몰라도 최정구단은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정구단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실리를 굉장히 선호한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의 기사는 아니거든요. 네. 좀 공격 먼저 당하는 거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 수가 아니라면 이제 이런데 한 칸을 띄어서 정리를 해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너무 다양한데 둘 곳이 많습니다. 그냥 단수 치고 이쪽을 늘어서 이렇게 지켜두는 것도 지금 좋은 수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룡상병성배 대회를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뭐 뉴스 역대 기록들을 한번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대회는 그 우승자를 이제 바로 한 번에 가리잖아요. 네. 그 이제 시상식까지 마치는데 이 시상식을 하면서 그 우승 상금을요 바로 현찰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그 우승 상금이 5천만 원인데요. 네, 5천만 원인데 이제 네. 세금을 떼고 바로 그 달러로 네, 바로 지급을 해요. 그 네.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힌 걸 제가 봤는데 봉투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때 누가 들고 있었나요? 그때 최정구단이 이제 우승했을 텐데. 너무 좀 좋은데요. 네, 근데 좋긴 좋은데 이제 그걸 갖고 한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네. 운반을 네, 잘해야죠.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대회는 진짜 선수들이 좋아할 만한 대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대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대회가 끝나면 아무래도 한 번에 16강전부터 시작해서 끝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같이 있어요. 탈락을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그 16강전에 탈락한 기사들을 위해서 약간 이벤트 페어 바둑을 또 하더라고요. 그 지역 명사와 이제 같이 편이 돼가지고 페어 바둑을 두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아마 올해도 그 행사를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따로 또 우승 상금을 또 줘요. 예. 물론 그 개인전보다 상금이 적지만 그래도 이벤트 대회에서 따로 또 상금을 또 만들어서 그런 이벤트 대회를 하더라고요. 공룡산 병성배는 16강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청원 배는 24강이죠? 24강전. 제 기억에 24강인 조금 더 것 같습니다. 많았죠. 센코컵이 8강 초청전. 네. 일본이 가장 조금 초청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승 상금은 가장 커요. 그러게요. 네. 한국에서 한 명밖에 못 나가요. 네. 한국도 한 명이고요. 중국도 한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랭킹 1위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최정구단이 이제 센코컵을 내년에 하게 되면 아마 뭐 특별히 룰이 바뀌지 않는 한 최정구단이 나갈 텐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랭킹 1위가 왕청신 선수로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위징 6단이 지금 룰상으로는 랭킹 2위이기 때문에 원래 못 나가는데 네. 센코컵 2연패를 달성했던 기사란 말이에요. 2년 연속 센코컵 우승했던 기사인데 제가 보기엔 중국 쪽에서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누굴 내보내야 될지. 그렇겠네요. 손을 돌립니다. 우상기 쪽 젖혔는데요. 막으면은 끊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지금은 끄는 정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자, 한번 보죠. 이렇게 되고 한 점을 잡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보통 날일자를 두면 이제 축으로 잡는데 지금 현재는 축이 흙이 유리하죠. 이렇게 축이 유리하다. 일단 이 우변 쪽에 어쨌든 흙이 모양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곳으로 백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석 선택이 흙이 이렇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끊는 게 아니라면 2단을 늦춘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건데요. 그게 외세가 두텁네요. 네. 글쎄요. 저는 근데 이것도 흙이 이렇게 지금 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여기가 그쪽을 당하면 네, 다 좀 눌리는 네. 형태라서 어렵네요. 이렇게 둘지 아니면 그냥 진짜 방금 정석. 지금은 축이 좋으니까 부분적으로는 방향 자체는 흙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축으로 한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두텁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백이 여기를 지키면 이제는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싸움을 했을 때 여기가 흙이 두텁기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유리하죠. 제가 보기엔 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최종 구단은 두게 된다면. 자, 백은 그래도 막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위주인 6단의 선택인데 한 점을 잡는 것이 싫다면 그냥 이렇게 두어갈 수 있습니다. 한 점을 그냥 따내는 거죠. 그러면 흙이 이제 여기 하나 지키고 백도 이쪽을 늘어둔다거나 하는 이런 진행이 될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끊었을 때 이 한 점을 잡는 정석보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잡는 수를 더 많이 두거든요. 네. 언뜻 보기에는 흙이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양쪽을 다 막아가지고. 네. 근데 막상 이게 두어지고 나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백이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귀가 확실하게 살아있어서 이런 데 있는 것 같은 게 다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백이 선수를 잡는다면은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젖혔고요. 그냥 젖혀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 선택은 간단하죠. 한 점을 따내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 끊어놓고서 따내거나 이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러고 역시 이제는 이쪽을 뭐 넣는다거나 아니면 젖혀서 여기도 백도 이쪽을 또 정리를 해야겠죠. 네. 위로 끊어놓고 한 점을 잡을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한 점을 그냥 따내면은 흙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랑 여기를 하나 끊어놓으면 이제는 흙이 호구를 치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어서 지키는데 요걸 이제 백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네. 게 더 나은 건지. 이게 이제 근데 선택할 때 좀 주변 배석에 따라 좀 관계가 있죠. 이 모양은 이제 전체적으로 두텁기는 한데 대신에 여기 껴붙였을 때 백이 이제 여기 우변을 깰 때 좀 유리한 점이 있고요. 요 끊어놓고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호구 친다거나 하게 되면 이 우변 쪽으로는 좀 튼튼한데 다음에 백이 여기 늘어서 싸울 때 좀 유리하죠. 네. 흙에게 약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은 이걸 끊어놓고 잡는 걸 많이 둡니다.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축이 지금 흙이 좋죠. 오히려 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한 점을 단수를 치고 두면 당장 축인데 대신 축머리를 백이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쓰면 축머리가 되죠. 여기 하나 지키고 백이 이런 데 밀어가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는 개인전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또 요즘에 그 페어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의 네. 페어 대회가 많은데 세계 최강의 뭐 페어 대회,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 페어 대회를 굉장히 대회를 많이 여는데 두 기사가 또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다 보니까 이 페어 대회도 단골로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파트너가 주로 최정 구단은 박정환 구단, 네. 예, 위즈잉 6단은 중국의 커제 구단이랑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페어 대회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커제위징 팀이 졌을 때 한번 네.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위즈잉 6단과 커제 구단이 많이 이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박정환 팀과 최정 구단에게 한번 진 후에 당시 가장 최근의 바둑인데 위징 6단과 커제 구단이 상당히 유리했던 바둑인데 네. 위징 6단이 좀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게 됐는데 근데 그게 실수였나요? 당시 제 기억엔 실수였다는 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커제 구단이 이제 본인의 그 웨이보인가요? 그 네. SNS에다가 좀 심한 말을 했죠. 네. 바둑을 어떻게 이렇게 두냐는 식으로 그랬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커제 구단이 실수를 아,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은 실수를 네. 해놓고 그러면 네. 성을 낸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위징 6단은 당황해가지고 어디 둘지 몰라가지고 뭐 시간 연장책 했는데 그게 좀 불발로 이제 먼저 그래서 원인 제공을 커제 구단이 했고. 네. 제가 그 바둑을 또 그때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봤는데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거 좀 커제 구단이 잘못했네요. 네. 그 뒤로 같이 안 나오죠. 네. 그 뒤로 네. 위징 6단이 이제 주로 위팅의 네. 위팅 구단하고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게 저도 페어대회 나가봤고 우리 도은교 프로도 페어대회 나가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이 페어대회는 뭐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두 선수 파트너끼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바둑두자가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혼성 팀으로 나올 때 이제 부부 프로기사들이 몇 명 있는데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기면 좋은데 지면 또 두 배로 힘들죠. 그렇죠. 충몰인가요? 네, 자체 충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뛰어들어서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형태는 보면은 백이 여길 나간다고 해서 흑이 뭐 대책이 없거나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고 따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한 칸을 뛴다거나 호구 쳐서 둘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백이 너무 심한 손해 패감을 쓰면, 손해 충머리를 쓰면 사실 다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붙인다거나 해서 악수로 충머리를 두면 다 받는데, 요 정도로 두니까 약간 애매하죠. 최정 구단도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저는 사실 저라면은 이런 데 지키는 것보다는 아예 여길 끊어서 이쪽에서 전장을 옮기고 싶거든요. 네. 이러고 지금은 그래도 밀어야 될까요? 네, 늘면은 이제 늘어서 싸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조점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점을 버리고 한 칸을 띄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지금 길이 있습니다. 위징 6단의 충머리를 최정 구단이 받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룡산 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8강전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요. 지금
그 AI 참고들을 좀 보니까 AI는 지금 여기서 이 날짜를 두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체로 축을 막는 의미가 있죠. 이거 여전히 축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자체로 이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AI 그냥 참고들 쭉 보여드리자면 여기를 있고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마 최종구단도 이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좌기 쪽이 또 비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아직 3-3이나 뭐 붙인다거나 해서 네. 네, 뭐다 잡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받아주는 거는 이거 나가서 물론 자체로 싸울 수는 있다고 해도 여기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흙이 상당히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충머리를 받는 쪽보다는 안 받는 쪽이 좀 더 유력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받자니 이건 약간 좀 느슨해 보이고 네. 뭐 방금 보여드린 이런 걸 두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를 끊어서 싸우는 건데 여기가 좀 문제가 이렇게 늘어서만 둬주면 이 싸우면 충분히 흙이 좋거든요. 싸움이 네. 붙어도 좋은데 백이 제가 보기엔 버릴 것 같아요 이거를. 싸워주질 않고요. 네, 버리게 되면 이 2점 따낸 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금은 이쪽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라서 약간 그 가치가 좀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한 칸을 띄게 되면은 백이 여기 세력과 함께 이 좌변 쪽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그렇다고 끊어놓고서 이거를 넣는 거는 이건 바로 막혀서 이건 좀 싸움이 다르고요. 젖혀 있고 둔다고 해도 야, 이거는 좀 흙이 급합니다. 싸움이 당장 이 백이 한 점을 끊어잡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이 세 점 쪽에 대한 공격도 거의 되지 않고요. 어제 보니까 위징6단이요. 인터넷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아, 위징6단이요? 네. 어제 시합을 치르고 네. 아... 어떻게 그러죠? 아니 근데 그런 경우 요즘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종 구단이 인터넷 바둑을 원래는 거의 안 뒀던 기사인데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 바둑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곳에서 또 중계도 해주고 막 있는데 시합 당일이나 뭐 시합 두고 난 후에도 이렇게 접속을 해서 대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합이 끝나서 뭐 바둑을 져가지고 뭐 분풀이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뭐 전날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또 시합이 오늘 끝났고 내일도 있는데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상대가 최종 구단으로 아마 결정이 됐을 때니까 네. 좀 대비하는 겸 그 시합을 두는 것 같고요. 몸풀기.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전하고 이제 인터넷 바둑이 좀 그 약간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실명으로 두는 그 재미로 이제 프로기사들이 많이 두었는데,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죠. 익명으로. 아, 익명. 네. 네. 그 아이디로. 누군지 모르게.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나오면서 뭐 인공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네, 대리대국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는 프로들이 대부분 실명으로 많이 두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들 누군지 알고 대국을 하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시합 두듯이 그냥 연습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정구단이나 위징6단 정도 되면은 또 그 세계 중국과 일본, 한국의 그 남자 랭커 기사들이 또 많이 도주기 때문에 뭐 네. 도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두기 때문에 네. 서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최정구단이 접속하면 중국 기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대국 신청이 막 들어오나 네. 보네요. 제가 제일 많이 두는 기사를 그 당이페이. 네. 당이페이 선수는 뭐 최정구단만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이 두더라고요. 사실 뭐 시합이 아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통해야 두거든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안 두잖아요. 네. 굳이 뭐. 제가 보기엔 당이페이 구단이 개인적으로 좀 최정구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만의 생각이고요. 충머리를 네.
받아줬어요. 저는 거기만은 안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나와 볼 테면 나오라는 건데요. 네, 이거 뭐 당연히 나가겠죠? 지금 축이기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더 둘 수는 없어요. 씌워가는 건 나가서 안 잡히기 때문에 뭐 단수를 치고 늘던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계속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가 너무 급소가 남아 있어서 흑의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가게 되면 호구를 치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비슷합니다. 한 칸을 두고 한 칸이 좀 낫겠네요. 이러고 이제 밀어가는 형태. 뭐 싸워갈 수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조금 양쪽이 다 흙이 좀 엷어지는 맛은 있어요. 저는 받고 싶지는 않은데 좀 의외의 선택을 최정구단이 했습니다. 네. 자, 나오겠죠? 네, 좀 당연히 나오겠죠. 뭐죠?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여기서? 양쪽이 갈라지면서 조금 엷어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 지금은 뭐 버리는 거는 시원하긴 한데 너무 크죠. 해프죠. 흙의 형태가. 그리고 여기는 또 나중에 항상 이 형태가 남기 때문에 지금 버리는 선택은 안 할 겁니다. 입구자로 횡말을 합니다. 백은 늘겠죠? 네, 다른 수가 없죠. 느는 한 네, 수고요. 느는 한 수고 이렇게 뛰어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밀고 밀고. 여기 괜찮나요? 여기 맞을 때 어떡하죠? 아프긴 한데요. 네, 상변을 안 받을 순 없을까요? 이 정도 해놓고요. 네. 근데 여기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이 정도 아. 지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무전머리.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네. 그러니까 한 칸을 띄고 늘었을 때 입구자를 둔 건데 사실 입구자보다는 그냥 여기 지켜져 있는 게 낫죠, 둘이. 네. 그렇다면은 제가 추리를 해보건데 이걸 넣을 때 여기 한 칸을 안 둔다는 얘기 같은데 설마 버리나요? 근데 버리고서 다른 데 둘 곳이 딱히 보이질 않거든요. 글쎄요, 이건 좀 어차피 늘면은 백이 일로 미는 것은 그냥 계속 늘어서 이렇게 그냥 받아주면 돼요, 흙이. 별게 없죠. 이 4점 쪽에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뒀을 때 끊는 것도 현재는 이게 축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없더라도 축이 되죠, 이 돌 때문에. 네. 끊는 수도 없고 거의 느는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여기 둘 것 같진 않은데요, 흙이. 너무 미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배가 그게. 네. 위증 6단도 좀 뜸을 들이네요. 늘었고요. 글쎄요. 좀 의아합니다. 제가 뭐 지금 승률 그래프도 좀 100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행마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받은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 입구자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수는요.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네, 한 칸을 띄웠고요. 밀면은 늘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두면 젖힐 수가 있나요? 당장은 되긴 하죠. 뭐 이렇게 치봤더라도 여기를 이어야 되니까 수 자체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네. 그럼 젖힐 수는 있는데 여기 이 자리를 조금 더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그냥 젖히고 이렇게 늘은 형태인데 여기가 근데 모양이 뭐 이렇게 흙도 이렇게 뭐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끊는 네. 것도 남아 있고
일단 여기를 맞으면 야,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그 한 방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렇게 뭐 그냥 쉽게 지켜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흙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지켜야 하고 이쪽도 사실 백인 늘게 되면 기분 나쁘거든요. 모양이. 밀어가고요. 늘면 또 네. 한 번 밀겠죠? 지금 뭐 이건 안 되죠. 이건 여기 뚫고 나오면 세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넣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 젖히나요? 2단까지. 그러니까 뭔가 그냥 받아주는 거는 흙이 좋은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여기 입구자를 뒀을 때는 이미 이쪽 행마를 다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수를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여기는 당장은 이쪽을 이렇게 둬도 다 견디면 일단 둘 수 있죠. 흙이. 한 점을 끊어잡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치종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네. 근데 밀 것 같아요. 밀어서 네, 응수를 밀 것 물어보고 같아요. 싶네요. 미는 게 두텁고 거길 젖힙니까? 흙도 튼튼해지는데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는 미는 수가 아니고 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한 칸을 띄워서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로 젖혀서 하면은 약간 흙의 모양을 중복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게 간격이 좁긴 하지만 흙도 튼튼해져서요. 백이 일로 단수를 치면 지금은 이제 있지는 않고 따내야 되거든요. 있는 네. 건 이제 귀도 당하니까 손해니까 따내고 단수 쳐서 여기까지만 활용이 된다면 백이 여기를 한 칸 안 띄고 그냥 이쪽으로 두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고 뭐 여기를 뭐 둔다거나 해서 가볍게 보고요. 네, 여기는 한 칸을 띄더라도 막으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우변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 칸 띄웠습니다. 저는 위진6단의 이 선택보다는 네. 그냥 밀어서 교환을 해놓고 이쪽으로 가는 게 흑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쁜 진행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라면은 흑이 그냥 여기 지켜도 그냥 저는 이 정도면 흑이 괜찮아요. 네. 뭐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충머리 활용을 한 것 치고는 백이 좀 미흡한 감이 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백이 두기가 애매한 게 일로 젖히면 이제 집으로는 이쪽을 두는 게 득이긴 한데 네. 이 한 점이 이렇게 빵 따내게 되면 이쪽이 이제 또 활용 수단이 남질 않아서 네. 다음에 이제 이쪽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단술 치는 건 따내서 이거는 집으로 사실 백이 꽤 손해봤죠. 예, 여기를 이렇게 다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벽을 열심히 쌓아봤자 여기 이렇게 해서 다 막아봤자 이 너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폭이 네. 너무 작죠. 지금은 백의 형태가. 백도 좀 간격이 좁아요. 네. 지나치게 위진6단이 두텁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냥 밀어서 두는 게 흑 입장에 더 괴로웠을 텐데. 위쟁6단이 조금 늦춰서 그런지 그래프도 거의 뭐 5대5로 왔습니다. 네, 호구 자리 지켜줍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선방했어요. 최정구단. 우변 모양이 좋은데요? 네, 분명히 백이 지금 여기 핵만 좀 이상합니다. 이걸 2단 젖혀놓고 광칸 띈 거는 너무 느슨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수가 아주 대악수가 돼버렸죠. 여기 교환해둔 게. 그렇네요. 네, 여기 당연히 뛰어들어서 싸웠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백이 충머리를 해서도 큰 득을 본 것도 없고요. 바로 우변 가르고요. 간격이 좀 넓죠, 흑도요. 침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위직 6단도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어떻게 둘지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제 흑이 둔다면은 사실 근데 흑도 뒀을 때 약간 애매해요. 집으로는 여기 넣는 게 득인데 이러면 이제 중앙 단수 하나 낮으니까 그게 좀 싫고 아니면 이제 그냥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따내는 수를 둬야 할지 늘어는 수를 둬야 될지 그것도 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당장은 여기로 왔으니까 일단 이쪽을 공격을 하는데 뭐 이쪽 응수를 해야겠죠. 여기를 만약에 다가오면 보통 이런 형태에서 여기 붙이는 걸 많이 두죠. 젖히면 2단을 젖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이러면 백이 또 선수를 잡고 손을 빼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또는 붙였을 때 욜로 젖히게 되면 이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요. 뭐 젖히면은 이렇게 둬서 어떤가요? 동기 프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붙여가게 되면 참고도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디를 두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가 뭐였죠? 방금? 하나 이제 젖혀서 가는 진행이랑 뭐 이런 아. 형태죠. 이러고 이제 흙이 백이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일로 젖히게 되면 이제 늘어서 사실 여기서도 이걸 그 이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죠. 싸워서. 흑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형태는 넘겨주는 형태였어요. 호구치고 이렇게 흑이 이게 낫지 않을까요? 흙 입장에서요. 네. 이러고 선수를 잡는. 붙이는 게 강력해 보이네요. 네, 가장 많이 두는 형태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끊으면 이제 이쪽을 젖혀서 잡긴 잡는 네, 거죠. 이렇게 하면 잡을 순 있죠. 백이 3-3 젖히면 또 어떻게 되나요? 붙이고 여기요? 네. 그러네요. 지금 또 이수도 가능하겠네요. 축이 현재 축이 네, 백이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끊을 때 나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흑은 이어야 되고요. 네, 있고 한 점을 끊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두 번 쳐놓고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런 모양이죠. 네. 뭐 너무 많아요, 변화가. 그냥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배워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백은 화점 자리에 붙여 갈 것 같고요. 화점을 이제 안 가고 여기서 이제 가는 게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 날일자인데 평범하죠. 네, 이수는 근데 이렇게 받아서 약간은 이 형태에서는 백이 좀 아까워요, 교환이. 네. 오히려 약간 흙을 좀 두텁게 해준 느낌이고 여전히 이제 아직도 공격을 계속 당해야 되는 형태라 그 날일자로는 잘 안 두고요. 이 붙이는 수를 제일 많이 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두는 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막으면 뭐 붙인다면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요. 호구치고 이러고 이제 사는 형태. 네. 이러고 이제 흙이 선수를 잡죠.
이 모양 또는 여기를 두고서 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흙이 일로 받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차단을 하면 여기를 찌르고 막아서 역시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여기 뭐 젖혀 있고 이렇게 막아서 살고 흙은 중앙을 지키고 뭐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는 백이 뭐 중앙 쪽을 둬야겠네요. 그냥 띄었어요. 네, 그렇게 많은 참고도를 보여드렸는데 참으로 허무하네요. 네, 그러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를 안 하죠? 위징 6단이. 위쪽에서도 그냥 띄고요. 네, 오늘 컨셉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이 하나 먼저 흙은 붙이고 귀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네, 이제 귀를 이제 뭐 지키면 안전하게 지키면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약간 발이 느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한 대 맞는 것도 좀 아파서 여기를 하나 두고서 날일자로 씌워가는 네. 이것이 최전구단하고 좀 어울리죠? 공격을 하는 형태이니까. 사실 두 선수가 뭐 프로필에서 나왔지만은 굉장한 기록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뭐 기록 제조기들 중에 한 명인데 최전구단이 올해 이제 국내 여자 기사들 상대로 지금 40연승 중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위징 6단도 그에 못지않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 32연승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최전구단 연승 기록이나.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같은 여성 기사들에게 거의 무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전구단은 여전히 그런 위세가 살아있는 반면에 위징 6단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예, 세대 교체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이번에 8강에 진출해 있는 저우홍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갑조리그 성적이 지금 위징 6단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에 13연승인가요? 제 기억에 아마 거의 전승을 달리다가 마지막에 루이나이웨이 구단에게 지면서 이제 그 전승 기록이 깨졌는데 이 저우홍이 선수가 2002년생이에요. 네.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은 기사인데 이미 기량은 위징 6단 거의 근접할 정도 기량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하네요. 네. 중국은 뭐 이번에 8강을 같이 진출한 루민찬 선수도 있고요. 어린 기사들면서 잘 두는 기사들 많죠. 아마 저우홍이 선수보다 한 살 더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이밍 초단인가요? 이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세다고 알려져 있고요. 화점 옆에 자리를 짚어갔는데요. 네, 이 수가 그렇죠. 이 수가 또 많이 두죠. 네. 보니까 여기를 제가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백의 주문이 막아주면은 젖혀서 딱 틀어 막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이렇게 하고도 두는 경우는 있어. 이러고 뭐 이쪽을 붙인다거나 해서 흙이 전혀 못 두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백이 지금 위징 6단은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세상은 받아주고 싶진 않네요. 이거 두고 귀는 늘어서 맞나요? 늘어야 되는지 밀어야 하는지 뭔가 따로따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복잡해지겠네요. 반발을 하고 싶은 자리군요. 여기를 두고 정말 여기 둘 때 밀어놓고 같이 바꿔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귀가 크지 않을까요? 예,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못 둘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귀가 좀 커 보이죠? 여길 두고서 그럼 귀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 밀어서 이 싸움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요, 막아놓고 젖힐 때 네.
이때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를 이제 들 텐데 여기서 어떻게? 일단 넣는 자세가 백이 좋긴 해요. 네. 흙이 이제 붙여둔 게 상당히 악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딱 와 있어가지고 백돌이 네. 이쪽으로는 흙이 뭔가 집을 기대할 수가 없는 형태라 이렇게만 되면 백이 좀 잘 된 그림입니다. 일단 자, 받아줍니다. 젖힐 때가 문제인데요. 다 그냥 받아주면 막히긴 좀 싫죠. 네, 일단 기분은 나쁘죠. 백이 막히면은 네 이러고 붙여서 두면. 깔끔하게 막아서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선수라고 봤을 때는 뭐 사실 또 흙이 전혀 못 뚫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둬서 붙여서 나가면 백이 또 이런 식으로 막으면 늘어서 두게 되면 일단 막히면은 백이 두터워 보입니다. 모양 자체는요. 자, AI는 지금 젖히면은 여기를 어깨 짚으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런 거는 의외인데요. 네, 이런 거는 AI 창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눌러가는 건데요. 네, 이런 그림인데 이렇게 두어가라. 근데 또 의아한 게 이렇게 해놓고 또 백이 여기를 늘지도 않아요. 네, 여기를 한 칸 띄워서 진행을 하라는데 작은 자리라는 건가요? 네, 소위 인간의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백은 여기서는 젖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찝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모양이 다르죠? 늘어서 이거 안 됩니다, 백이. 이때는 단수 쳐도 이어서 그만이거든요. 이건 수순이 아니라 이상하죠. 여긴 젖혀야 됩니다, 지금. 들여다보는 수도 있지만 이거는 중앙을 이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귀에서 이제 수를 백이 내는 데는 성공인데 바깥에가 다 간통을 당하게 돼서 이거 살아도 네. 이거는 백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백이 소탐대실입니다. 지금은 들여다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가 문제죠? 최정구단. 여기서 받을지 아니면은 다른 곳을 둘지. 저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동기 프로는 어떤가요? 안 받았네요. 안 받았네요. 네. 이게 동기 프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참고 말대로 뒀는데 늘었을 때가 문제죠. 귀를 받아야 되나요? 받는다면 이제 한 칸 정도 띄어서 받아야 될 텐데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안 받고서 사실 흙이 다른 데 둘 만한 데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 지켜놔야 그래도 이 4점 쪽을 그래도 공격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백도 이제 나가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지키면은 백이 늘었을 때요. 변 쪽으로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보고요. 네, 뛰거나 하면 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백도 안에서 살 수가. 근데 뭐 이런 거 하면 살 수는 있죠. 들여다보고 날짜 가면은 사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여긴 하나 이제 밀어놓겠지만, 일단 귀가 일단 집은 많이 깨졌습니다. 흙집이. 네. 다 깨졌고 이러고 다시 막아야 되는데, 여기 백이 어떤 여기가 와 있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집이 안 되죠. 실속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들여다보는 거는 바로 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교환해놓고. 귀를 받던지. 정말 받기는 싫지만 그래도 꾹 참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이제 중앙을 어딘가 지키면 그때 뭐 이쪽을 다가오든, 아니면 지금 이쪽도 굉장히 크거든요. 붙이고 뭐 끊는다거나 2단을 젖힌다거나. 네. 사실 백이 여기 먼저 붙이는 자리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밀어져 있기 때문에 요 붙이는 순간 이 귀가 백집이에요. 네. 그래서 붙여놓고 이렇게 한 칸 띄워서 공격을 계속하면서 집도 지키는 자리라, 이 붙이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그렇네요. 자, 위징 6단이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룡산병성배 세계여자 바둑대회 8강전입니다. 네, 지금 뭐 이 바둑과 함께 이제 동시에 이제 나머지 세 판의 8강전이 지금 두어지고 있는데요. 대진이 보시면 루이나이 구단과 리허 선수가 만났고요. 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1회 대회에서도 8강에 진출했었던 선수가 바로 리허 오단이요? 선수인데, 네. 리허 선수가 이 대회 우승 경력이 있어요. 3회 대회 네, 우승했네요. 3회 대회 우승을 했는데, 루이나이 선수가 오히려 국룡상대에서는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계속 나왔을 텐데. 네, 계속 참가를 했지만, 네. 뭐 재밌는 게 루이나이 선수는 중국 대표로도 참가를 했었고요. 네. 한국 대표로도 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네, 이 대회가 이제 개인전이다 보니까 그 한국, 중국 다 이제 참가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루이나이 선수, 리어 선수가 만났는데, 이 대결은 루이나이 선수가 좀 우세한 흐름이고요. 왕청신 선수와 저우홍이 선수의 대결, 팽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판이 후지사와 리나와 루민치안의 대결인데, 네. 여기서는 지금 후지사와 리나가 좋아요, 바둑이. 그렇군요. 지금 대만에서 출전한 양쯔센 이단이 어제 탈락을 하면서 중국 말고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딱 한 명씩 남고 나머지 전부 다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강세가 돋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괜히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좀 응원하게 되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자 이런 거죠. 네. 오늘 8강전을 치르고 내일 준결승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날 하루 쉬입니다.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일요일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네. 이 대회 방식은 1회 대회, 그러니까 10년 전에 1회 대회 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항상 이 진행으로 하루 딱 쉬고 결승전까지 쭉 시합을 하는 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룡산 병성배. 표창장이라도 하나 주고 싶네요. 네. 진짜 바둑계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대회죠. 예전에 보헤컵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그게 여자 바둑 네, 대회였죠? 여자 대회.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보헤컵 우승하고 싶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 아니요, 있나요? 일기장에. 일기장에? 그런 근데 기억이 나요. 어떡하죠? 대회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국룡산 병성배. 이름을 다시 일기를 다시 쓰셔야겠네요. 네. 이 보헤컵이. 그게 루이 구단이 우승했죠? 네, 그 당시가 이제 루이 구단이나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펑인? 네, 펑첸? 펑첸인가요? 펑첸? 네, 그때 그리고 그렇죠. 그 두 명의 선수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자주 만날 때고 한국은요? 한국은 윤영선 프로가 아. 또 결승에 오르고 막 그때쯤 이제 뭐 박지훈 구단 아마 그때는 박지훈 구단이 없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에는 지금 여자 바둑리그 감독님이신 이영신 감독님도 네. 이제 그때 보이커브 결승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옛날이라서요. 이게 90 10년 전 일이 아닙니다. 90 몇 년도죠? 네, 90 거의 20년 전 네, 얘기라서 93, 4년 뭐. 정교 프로가 네, 그때 기억을 하고 있군요. 연배가 나와요. 저의 연배. 들여다봤습니다. 네,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이어주면은 여기 호구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느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안에서 그냥 확실하게 살아두겠다는 얘기고요. 요 들여다보는 수가 이쪽으로는 좀 악수인데 어차피 여기가 와 있기 때문에 뭐 이쪽 화변은 큰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위진육단은 가장 확실한 수를 두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넣으면은 아까 이거 들여다보고 이제 공격을 아직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렇게 두고 호구 쳐서 호구를 치겠다. 네, 그 얘기로 보입니다. 막상 최정구단과 위지익육단도 지금 프로 기사가 된 지 벌써 이제 올해가 9년째고요. 내년이면 10년 차에 접어들고 잔뼈가 굵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두 선수가 좀 그 세계대회 나가면 좀 언니 측에 속해요. 이제 워낙 어린 기사들이 많아서. 붙여갑니까? 좀 다급한 행마를 보여주는데요. 치받으면요. 이곳이요. 치받으면 이어서 여길 치받으면은 지금 이어서 두 개 될 거고요. 네. 기서가 막상 다수가 별로 없죠. 호구가 뭐 선수가 되는 구대라서 준다면 이제 늘 그냥 느는 게 보통인데 네. 위징육단은 지금 여차하면은 손을 빼려는 것 같아요. 지금 두는 게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게 좋으니까 이게 어차피 전체가 다 잡히지만 않으면 여기 두면 그냥 귀 끊어 잡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고 어차피 전체가 다 죽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흙이 이걸 다 잡으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손을 빼겠다는 얘기로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젖히면요. 여기 이 자리요. 네. 젖히면은 끊어서. 끊는 건 근데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서요. 이거는 배기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늘어서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뭐 축도 안 되고. 축도 흙이 예. 유리하고요. 뭐 그렇다면 이걸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있는 뭐 이런 건 있지만 좀 이상하죠. 너무 해프고요. 예, 너무 얇아요. 네. 젖히면 뭐 일로 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백도 나가고. 네. 그러면은 붙인 게 백이 별로 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러게요. 네, 젖히면은 뭔가 다른 수가 다르게 둔다는 얘기인가요? 젖혀서. 네, 일단 젖히는 게 흙은 좀 강력해 보입니다. 오히려 베개 주문 대로 해주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중앙으로 늘게 되면 근데 들여다보게 되면 이어서 그래도 여기에 돌이 있는 게 여기에 돌이 있는 것보다 낫죠. 네. 백의 돌이. 흙도 이제 여기서 들여다보지 않을 거고 치받는 거는 이렇게 둬서 약간
흙의 형태가 약간 좀 악수가 있어요. 치받는 돌이 여기가 돌이 좀 쓸데가 없죠. 차라리 이런 데 지켜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돌이. 백도 일로 넣는 것보다는 이 중앙 쪽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네. 흙도 아래로 내려서는 게 좋은 수네요. 여기를 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100개 근거를 뺏는 좋은 수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정리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집이 진짜 별로 없어서 네. 형세를 보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AI는 뭐 저 정도면 거의 5대 5라고 봐야죠. 엘프고는 오히려 흙 쪽을 손들어주고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엘프고는 거의 믿질 않기 때문에요. 엘프는 기본적으로 흙을 너무 사랑합니다. 변덕이 또 심하기도 하고요. 좀 너무 거격하죠. 여기는 이제 보통 끊어서 행마를 할 때 이걸 많이 두는데 지금은 여기가 너무 바로 연결이 돼요, 흙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은 백이 둘 수 있거든요. 이 한 점을 버려도 두텁게 둬서 괜찮은데 이게 끊는 게 쳐서 안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위진국단이 붙였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텐데 손이 멎었습니다. 네, 이제 중앙으로 늘었죠. 네. 치받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돌의 일단 형태상 이 쌍립 형태를 들여다보는 모양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둑에서 좋지 않은 모양 중에 대표적인 형태인데 여기는 또 이게 젖히는 게 선수로 듣고 있으니까 약간 두 점 머리를 스스로 맞은 듯한 느낌이죠, 모양이. 네. 그래서 치받는 거는 두지 않을 것 같고. 손 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손을 빼는 거는요. 당장 끊어가게 되면 이 한 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밑으로 단수 치고 이제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죠. 뭐 여기는 요것은- 잡아도 안 되고 네. 지금 자체를 여기 늘어도 지금 수가 네. 뭐 지금 그냥 여기 맞네요. 네, 잡아도 이상해요. 흙이 이걸 또 한번 갈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흙 쪽이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가. 네. 이렇게는 둘 수가 없고 손을 빼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을 수도 있는데 백이 손 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손을 빼겠죠. 네. 최대한 못 빼게 하면서 지키는 수. 네, 집만 보면 여기가 좀 득인데 대신에 여기를 하나 밀림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긴 가볍게 보니까 좀 보자면 여기를 잇고 백이 이쪽을 진행을 하고요. 좋은 자리네요. 네, 또 뭔가 손을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받아야 되면은 백이 빨리 해야겠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워낙 두 기사가 지금 시간을 많이 쓰면서 두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도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해서 뭐 하나 지켜둬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그냥 이런 식의 흐름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집이요. 여기가 한 15집. 25집 좀 강하고요. 38, 한 45집 정도 흙에 일단 집에 나는 형태고 15집, 30집, 한 35집. 이 그림이라면 이제 반면 한 10집 정도의 형태의 백이 두 차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백이 이제 두면은 또 대신에 이제 백이 좀 두텁거든요. 중앙 쪽이 네. 좀 집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집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쪽도 이제 이런 거 씌우면 여기 아직 계산을 하지 않은 약간 백의 두터움이 좀 있습니다. 야, 지금 흐름이라면은 아주 긴 호흡의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흑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어제였죠? 어제 LG배에서 박정환과 신진서 구단이 이기면서 동반 결승 진출을 이뤄냈는데 네. 어제 이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니까 혹시 인터뷰 기사 보셨나요? 네, 어떤 거 말씀해 박정환 주시죠? 구단의 인터뷰. 못 봤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제 박정환 구단이 사실 인터뷰하기 힘든 기사 중에 대표적인 기사거든요. 그렇죠. 세계대 우승 아니면 인터뷰 잘 안 해줍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뭐 신진서 구단과 결승전 하면서 그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많이 결승에서 만났는데 주로 이제 속기전에서 많이 이겨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박정환 구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바둑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고. 예, 너무나 속기화가 많아서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걸 특징이라고 다시 이제 좀 완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네. 어쨌든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터뷰에서 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속기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어제 인터뷰가 이제 많이 언론사에서 퍼졌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영향력이 있죠? 1인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런 말을 했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속기 기전이 많아서. 그런 쓴소리를 웬만해선 하지 않는 박정환 구단인데요. 네. 기자가 잘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LG배는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신진서 구단과의 대결 결승전 데뷔하면서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체력이 좀 본인이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서 체력 운동도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LG배가 제일 길잖아요, 제한 시간이. 제일 기죠. 3시간에. 네. 쉬는 시간도 없고. 네. 흑은 이었고요. 진짜 위즈익단은 정말 튼튼하게 두고요. 네. 뭐 아무것도 하질 않네요. 그냥 다 지킬 거 지켜가면서 둡니다. 이게 파해법인가요? 원래 위즈익단의 기풍이 이렇기도 하고요. 네. 정말 유연하게 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정 구단이 더 이상은 이곳 더 이상 둘 곳이 없고요. 일단 이쪽을 지금 백이 안 뒀기 때문에 둬야 하는데 귀가 큰데요. 네, 흙이 먼저 뒀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붙이고 그냥 가장 쉽게 그냥 젖혀서 이렇게 둬버리는 경우 둘 수도 있고요. 제일 쉽죠, 이게. 네.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은 대회가 속기전이네요. 뭐 사실 많은 대회가 아니라 다. 그 제한 시간이 있는 바둑이 국내 대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속기전이군요. 바둑리그가 올 시즌에 장고대국 2판으로 2시간짜리와 1시간짜리가 생겼는데 1시간짜리는 원래 작년에도 있었고요. 네. 2시간짜리가 신설이 됐는데 자, 문제는 근데 이 2시간짜리 이 장고대국에 각 팀에서 전략적인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 탑 랭커들을 거의 출전을 안 시켜요. 장고대국에. 장고대국이요? 네. 왜죠? 그건 뭐 모르죠. 팀마다 사정이 있을 텐데 네. 장고대국이 잘 두는 기사가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좀 뭐 탑 랭커들이 장고대국을 나가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감독 입장에서는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도 그 주장 선수들한테 물어봐요. 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장 선수들이 나가는 거를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그 듣기로는 제가 만약 둔다고 해도 장고대국 잘 안 나가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힘들죠, 네, 일단. 힘들기도 하고 사실 대국료도 큰 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네요. 뭐 똑같진 않지만 차등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고대국을 막 나가고 싶을 만큼의 그런 메리트는 없어요. 네. 제가 보면 제도상 조금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또 바둑리그 출전하는 선수 중에 그 세계대에 집중하는 선수가 또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각 팀에 이제 주장급 선수 뭐 해서 많아도 네. 뭐 10명 내외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속기화된 건 사실입니다. 시대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국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중국 이제 갑조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45분인가요? 예, 이 제한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중국은 그 TV 중계하는 그게 많지가 않나요? 그렇죠. 한국에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전문 바둑 방송이 없죠. 아, 네, 이렇게 그게 좀 큰 차이라면 차이가 있죠. 차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 시청자들의 그 그렇죠. 네. 니즈를. 그게 되게 재밌는 것이 그 한국은 이제 중국의 이런 뭐 갑조리그 같이 제한 시간 길고 뭐 네. 이런 걸 또 부러워하는 반면에 중국 기사들은 또 한국에 있는 이 바둑 TV나 이런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모든 방송을 그렇군요. 이렇게 생중계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 기사를 또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이 환경에 따라서 예,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세계대회처럼 뭐 상금이 몇 억씩 걸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 시간 길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도 예. 내용도 훨씬 훨씬 좋고요. 좋아지고 네, 또 그때만큼은 팬들이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겹지 않게 네. 재밌게. 이번에 뭐 LG배에서도 LG배 4강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제한 시간이 길면 선수들의 수도 깊게 있고요. 당연히 내용이 달라요. 네. 실수도 적고 기량이 충분히 발휘가 되죠. 저는 한번 뭐 그런 대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긴 대회. 예, 진짜 뭐 제대로 예, 한 제한 시간 각자 한 5시간 정도 두고 대신 좀 상금은 커야겠죠. 이현욱 팔단이 한번 도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어떨지. 네. 제가 둘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틀짜리 두잖아요. 아직도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또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수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그렇지도 네.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다 보니 집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요.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뭐 좋은 수를 다 찾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본의 7대기전 그 이틀거리 바둑둔 기보들을 보면 뭐 그렇다고 실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그 시간에 따른 연습이랄까?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한 시간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속기만 두다가 또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쓸 줄을 모르게 되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뭐 이창호, 이세돌 막 이렇게 활약할 때 이런 기사들이 일본에 가서 네. 이틀거리 바둑을 참가할 수 있다면 만약 일본에서 오픈을 해서 네. 그럼 과연 이 세계대회 우승하듯이 일본에 있는 대회를 다 이겨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상으로는 뭔가 다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 지겨워가지고 못 견딜 거다 아마.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한 1, 2년간은 아마 적응기가? 이기지 못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한때 일본에서 7대기전을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네. 말이 나왔었군요. 한국에서만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결국 이제 없던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경쟁력이 지금 있다면 네. 한번 이벤트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한국과 중국 기사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남자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좀 소극적입니다. 대회 주체가. 일본 그 세계대회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 세계대회가 많이 없어졌죠. 원래 뭐 네. 후지츠배, 도요타 덴소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센코컵 그리고 오히려 그
오카게베? 오카게베나 U20처럼 글로스베인가요? 뭐 이런 글로비즈베. 초속기전. 네. 그리고 완전 신의 기사들이 참가하는 이런 대회들을 이제 열고 있죠. 일본의 신예는 또 경쟁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이치리 키류 선수라든가 몇 명 있어요. 네. 이제 20대 초반의 선수들인데 굉장히 성적이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자, 역시 자아기 쪽을 흙이 차지를 하네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최정구단은 붙여갔는데 AI는 사실 여기 입구자 조수를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붙이면 같이 껴붙여서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 슬쩍 컨닝을 했는데 굿자를. 굿자가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이 붙여가서 이상할 것 같은데 바로 껴붙이게 되면은 백이 차단을 했을 경우에는 끼워서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요 형태만 보면 흙이 괜찮아요. 네. 이건 백이 좀 당했죠. 다음에 단수 치는 것도 남고 약간 백이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여기를 두면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이러고 이제 백이 손을 빼는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집으로 백집을 거의 다 깼으니까 괜찮죠, 모양이. 자, 부처하면 이제 젖혔을 때 어떻게 둘 것이냐인데 여기를 2단을 젖힌다면은 단수를 치고요. 있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차단을 해서. 각자 사는 거는 흙이 이상하죠. 이건 네. 흙이 너무 엷어지기 때문에. 얇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끊어서 둘 때 여기를 나오면 계속 나갔을 때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으면 여기까지가 선수죠. 여기서 백이 이 두 점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백이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뭔가 막아야 되는데 막히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뚫고 나가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어야 되고 넘어가고 이런 진행이 됩니다. 여기나 뭐 한 칸 띄거나 이 정도라면은 선수로 흙이 잘 됐죠. 네. 자, 귀를 파고들 수가 있어 보이네요. 네, 젖혀서 귀를 파고듭니다. 단수 그냥 뭐 잊고서 이렇게 되는 건 이건 흙이 너무 잘 됐고요. 네. 일단 백은 단수 쳐야 됩니다. 이런 데 끊는 거는 역시 이거는 백이 좋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수를 친다면 잊고 여길 잊고 이 교환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넣는 건 좀 밋밋하니까 뭔가 이런 데를 붙여서 흙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두텁게 둘 수 있으면 이게 더 좋은 그림이거든요. 백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근데 흙도 여기서 반발을 해야 되나요? 만약 그냥 이 그림 볼까요? 이렇게 돼서 다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잊지 않고 이걸 칸으로 끊어서 이 형태인데 뭐 백이 두텁기는 한데 흙도 이제 확실히 살아줬으니까요. 반발하는 거는 여기서 붙였을 때 이제 반발하면 이런 식으로 둬야죠. 아, 이 수가 있나요? 치받는 수가? 아, 이렇게 두면 되네요. 좋은 수인데요. 네, 아무것도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네. 끼워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건 넘어가서 뭐 끊어도 다 잡아도 수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딱히 다른 수가 없네요. 거의 뭐 밀고 뭐 이런 정도?
흙이 는데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옆구리를. 여기요. 네. 아, 이거는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러면 그림이죠. 여기까지는 되나요? 이렇게 두고 차단을 하는데 뭐 또는 그냥 치받고 야, 이건 서로 예, 이렇게 될 과격해지는데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실리 쪽에서 최종 구단이 쫓아가고 있고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AI들도 지금 일제히 약간 흑 쪽으로 좀 기울었죠. 네. 아무래도 위징 6단이 조금 느슨한 수가 몇 개 보였어요. 네. 여기 두 칸 띈 거는 당장은 안 지켜도 되는 곳이었는데 약간 느슨하다는 얘기고. 야, 진짜 쉽게 두네요. 두텁게만 둡니다. 이거는 근데 막으면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둔다는 얘기 같거든요. 따내고 막아서. 어차피 네. 팩감이 없으니까 흙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 그림을 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조금 네, 더 이게 낫다. 그냥 있는 것보다 낫네요. 네. 다음에 치받는 것까지 나중에 되기 때문에 네, 역시 단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흙이 연결하는 형태보다는 네. 치는 게 더 낫죠.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패인데 문제는 패감이 없어요. 말 그대로 만패부청입니다. 이거는 네. 어떤 패를 써도 백이 안 받죠. 그러니까 지금 패를 할 수는 없고요. 아, 기세상은 여기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렇게요. 아, 집으로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두 점이 차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랬을 경우에 이러고 이제 따로 사는 건데 뭐 붙인든가 해서 사실 뭐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격을 아무래도 백한테 좀 당해야 되는 형태라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기세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모양이. 네. 좀 낮은 예, 이거 하나 때리는 까지 선수당해서 좀 당했죠. 이거는. 저 위에 눌리는 게 싫죠. 백이 워낙 단단하게 도나서 팩감이 진짜 안 보이네요. 아, 설마 하나가 안 보이네요. 여기서 아, 감 지금요? 만들기. 지금. 이제 젖히면 끊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해놓고 이제 팩감을 쓰고 이걸 나가는 팩감을 쓰는 거죠. 이거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히면 너무 크죠. 네. 그리고 이제 패를 따내면 이제 거꾸로 이제 만패불청을 하는데 백은 일단 여기가 단수 치는 팩감이 있어서 이건 팩감 만드는 수는 아닌데요. 네, 이도저도 아니네요. 네. 역시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는 너무 싫죠. 아, 네, 이건 너무 싫고 넘기가 싫었던 걸로. 지금 이제 따내면 지금은 그냥 끊어서 따로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따내도 흙은 살아있죠, 귀가. 네. 근데 이건 너무 두텁네요. 이어야겠네요, 이거는. 너무 두텁습니다. 빵테림을 주니까. 그러면 결국 넘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백이 이제 차단할 수도 있고, 늘어서 둘 수도 있고. 아, 역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그림보다는 그 AI가 추천했던 입구자로 둬서 네. 붙일 때 껴붙이는 진행이 지금 진행보다는 더 낫습니다, 확실히. 그 수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좋은 수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는 힘든데 두 형태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백이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형태인데 이거 여기 막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공격이
심하게 당하는 형태입니다. 뭐 백이 당장 두지 않더라도 일단 흑에겐 좀 부담이 되는 형태고, 그냥 단순하게 백이 늘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더라도 흑이 당했어요. 모양이요. 이렇게까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렸죠, 흑의 형태가. 네. 백에게 지금 선택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두지 않는 이유는 일단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집으로 끊어서 손해기 때문에 이러고 공격이 안 되면 이수가 대손해죠. 네. 일단 이어주고요. 다른 곳을 둔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일단 여기가 예, 결정을 지을까요? 흙이 느는 자리가 일단 저는 집으로 너무 커 보이거든요. 네. 여기 형태랑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를 쳐서 중앙에 집을 만드는 거는 뭐 이 네 점을 뭐 공격이 자신 있지 않는 한은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젖혀서 따내고 그냥 이 정도. 막상 그렇게 큰 자리가 뭐 눈에 띌 만한 큰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집으로 본다면 여기 네. 흙이 두면 여기니까. 서로 벌리는 곳. 네. 이 흙은요, 이렇게 둬서 공격을 해도 흙이 이렇게 꼬부려서 나오면 막상 탄력이 많아서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막 둬서 잡으러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잡힐 형태가 아니에요. 이쪽 저쪽 다 터져 있어가지고. 차단을 보류하고 중앙으로 쉬어 갑니다. 최종 구단이 둘 차례인데요. 저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